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전부다의 철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워드 다모다란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뉴욕대 경영대학원 재무학 교수이자 투자계에서도 가치평가의 대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1994년 비즈니스 위크에서 선정한 미국 최고 경영대학원 교수 12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투자 철학, 주식 가치 평가를 위한 작은 책 등 다수의 투자 관련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본인 역시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뛰어난 가치 투자자로 알려져 있죠. 한마디로 훌륭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저자이면서 또 동시에 성공한 투자자이기까지 한 좋은 건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이 다모다란 교수가 쓴 책 중에서도 가장 크게 히트를 쳤던 다모다란의 투자 전략 바이블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2021년 11월 18일에 출간되는 최신 번역본으로, 본 영상은 출판사로부터 소개 의뢰를 받아 소정의 대가를 받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지만, 의뢰를 받기 전에도 저는 다모다란 교수의 책을 이미 2권이나 읽어보았고 그 진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책을 받아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았기에 소개해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개 의뢰를 받는 책은 반드시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드는 책만 소개하고 있고요. 열의 9은 거절합니다. 이 책은 흔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믿고 있는 전략들이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나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책에서는 투자자들이 정석처럼 믿고 있는 13가지 투자 전략의 단점과 위험 요소를 신뢰할 만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철저하게 증명하고, 어떤 상황에서 해당 전략이 들어맞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좋다고 알려진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밝혀냅니다. 또한 단순히 그 전략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의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해당 전략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법이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등 실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우리가 전설이라고 알려진 투자자들의 투자서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한 개인의 투자자로서의 경험이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들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모다란 교수는 학자답게 단순히 투자자로서의 경험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토대로 메시지의 설득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 학자들의 책이 그렇듯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독자를 위해 최대한 쉽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이 좋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검증하고 있는 총 13개의 전통적인 투자 전략 중 오늘은 제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딱 3가지의 투자 전략에 대한 분석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PER주는 안전할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가늠할 때 거의 절대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PER이죠. 심지어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이 PER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이 주식이 거품이야 라고 말할 때 그 거품이라고 말하는 척도는 대부분 PER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높으면 보통 거품이 있는 주식이라고 부르게 되죠. 사람들이 주가를 평가하는 척도로 이 PER을 사용하는 이유는 PER이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가 기업이 버는 돈 대비 몇 배인가? 이거만큼 심플한 측정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이 PER이란 지표는 믿을 만한 지표일까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학자가 쓴 저서답게 모든 가설을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증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책에서도 과거 50년간의 데이터를 조사했고 저PER주와 고PER주의 수익률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결과 저PER주의 수익률이 고PER주보다 높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저PER주가 좋다는 시장의 통념은 옳은 걸까요? 저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 성장률이 낮고 위험이 큰 기업은 매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PER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저PER주는 실제로는 매력이 없는 주식인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저PER주가 매력 없는 주식이 아니라 진짜로 저평가주가 되려면은 기대 성장률이 낮지 않고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서도 PER이 낮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저PER주 중에서도 기대 성장률이 낮거나 위험이 큰 기업들은 매수 후보에서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책에서는 이렇게 제거해야 하는 기업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나 그걸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해당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익이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하면 유리할까? 주가를 이루는 핵심은 단연 기업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입니다. 시장은 기업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들쭉날쭉한 기업보다는 매년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기업이 같은 조건이라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기업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더 뛰어난 투자 실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다모다란 교수는 다양한 과거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이론이 아닌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이 가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안정적인 미국 기업 수십 곳과 시장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확실히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의 주가 변동이 시장 평균보다 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일까요? 다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은 위험은 낮았지만 성장성 역시도 낮았다는 점입니다.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의 최근 5년치 EPS 성장률을 살펴보면 시장 평균보다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앞으로의 5년간의 EPS 성장률 추정치는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익 성장률 기대치가 낮으면 가격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주식들은 현재 주가가 이미 기업의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는 이른바 적정 주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 주식의 주가가 앞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오르리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투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변동성이 적어도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면 낮은 변동성은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성장주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비교적 안전한 우량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내가 가진 주식은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데 옆부서 누가 산 주식은 가격이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네, 3배가 올랐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하나씩 두 개씩 듣다 보면 처음에 안전한 우량주에만 투자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초보 투자자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핫하다는 최고 유행주를 따라 사고 나면 주식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연인데요. 다모다란 교수는 성장주는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좋은 성장주를 고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우선 성장주의 올바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흐름 할인 모형, 상대가치 평가법, GARP, PEG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PEG는 피터 린치에 의해 성장주 평가 방법으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된 지표인데요. 다모다란 교수가 과거 데이터에 입각해서 저 PEG주와 고 PEG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저 PEG 주식들의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점을 밝혀내면서 PEG가 어느 정도는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라는 점을 증명해내는데요. 저 PEG주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매수 시점에 이미 그 성장성을 모두 반영한 가격에 매수한다면 성장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익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므로 현재 PER에 비해서 미래 성장률이 훨씬 높은, 그러니까 PEG가 낮은 기업의 수익률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한 성장주의 미래 성장률을 예측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실적을 근거로 미래 실적을 예측하는 건데요. 다모다란 교수는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과거 성장률과 미래 성장률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평균 회귀로 인해 과거의 성장률이 높았던 기업이 미래에는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일반 투자자는 애널리스트들의 성장률 추정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지만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애널리스트의 EPS 성장률 추정치가 매우 정확해야 하고, 둘째로 이 성장률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책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여 위험이 큰 종목을 제거하고 적절한 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세 가지 투자 전략 외에도 주가가 급락했을 때 진입하는 역발상 투자법이나 반대로 잘 나가는 주식에 올라타는 모멘텀 투자법 등 투자자가 궁금해할 만한 투자 전략 13가지에 대해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근거로 어디까지가 옳은 내용이고 또 어디부터는 근거 없는 낭설인지를 깊게 파헤치면서도 그 내용을 독자들에게 결코 어렵지 않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함께 많은 이론들이 등장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쉬운 책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투자 전략과 기업의 밸류에이션 방법을 공부하고 싶으신 투자자라면 반드시 일독해 보실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상 다모다란의 투자 전략 바이블이었습니다.